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에 있어서 필살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필살기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탈모 초기에 무조건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생착률이 떨어지거나 어색하게 심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의사 좋은 사람 만나야겠죠. 경험이 좀 많고 어떤 수술에 대한 노하우, 철학이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 의사 홍 원장입니다. 탈모로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발 이식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걱정되기도 하시고 비용도 적지 않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에 사실 잘못된 찌라시 같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은 오히려 환자분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거나 탈모가 더 진행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발 이식 했으면 탈모약은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해서 탈모약을 안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모발 이식은 없던 곳에 새로운 걸 심는 거고요. 탈모약은 기존에 원래 있던 머리들을 안 빠지고 두껍게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앞쪽 라인을 모발 이식으로 예쁘게 심어도 위쪽 머리가 다 빠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약은 계속 복용하시는 게 수술과 관계없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 하고 나면 막 개구리알 같이 막 생기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부작용인 건가요? 수술 직후 모습에 어떤 거는 빨간 점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소위 개구리알, 그래서 막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PD님은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개구리알이 그래도 조금 뭔가 부작용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개구리알이라고 우리 소위 부르는 것들은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이게 방법의 차이인데요. 모발 이식 심는 방법이 식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슬릿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슬릿이라고 하는 방법은 쉽게 생각해서 칼집을 살짝 낸 다음에 포셉, 집게 같은 걸로 머리카락을 갖다 넣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서는 채취한 피부 조직 같은 것들을 따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갖다 꽂기 때문에 그 피부 부분이 약간 물에 불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거의 장점도 있어요. 모낭을 좀 덮고 있어서 케어를 해준다,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개구리알이 생겼다고 부작용이다, 아니면 개구리알 꼭 생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시술 방법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생착률에는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모발 이식을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은가요?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에 있어서 필살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필살기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탈모 초기에 무조건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게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초기라도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막 죽을 위험이다, 내가 그만큼 탈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다면 필살기를 한번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으냐, 이거는 스타일링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럴 때 모발 이식 수술을 한번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분들이라면 전신질환이 많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심지어 암까지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모발 이식을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모발 이식은 크게 막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시술 정도로 생각하셔도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실제로 고혈압 같은 거 있으시면은 고혈압 약을 아침에 드시고 수술을 받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나 또 뭐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조금 일정 부분 덜 회복이 됐다, 이런 부분도 수술로서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신질환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셔도 탈모가 심하게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모발 이식을 받고 나면 언제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동네 산책하는 거 정도는 다음날, 다다음날 정도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직장생활 같은 걸 하실 때 머리를 막 우리가 좀 시원하게 막 감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열흘차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근데 보통 수술하고 나서 직후 한 3일까지는 이 생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너무 이쪽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으시고, 그 시기에는 만약에 출근해야 되는 일이 생기시면 이렇게 이제 머리로 이렇게 가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웬만하면 2, 3일 정도 후부터는 가능한데 조금 조심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또 비절개는 또 삭발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가려지고 덮여주려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발 이식 수술은 부작용이 없나요? 어떤 부작용이 좀 있죠?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100%인 수술은 없잖아요.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힘들게 돈 내고 수술했는데 생착이 안 되는 거죠. 생착률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용적인 부작용을 보면 막상 심어놨는데 오히려 이마를 착 뽐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인형머리처럼 어색하니까 이런 어색함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착률이 떨어지거나 어색하게 심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의사 좋은 사람 만나야겠죠. 경험이 좀 많고 어떤 수술에 대한 노하우, 철학이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처럼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수술이란 게 그래요. 꼭 오래 했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1, 2년 정도 하셔도 굉장히 손이 좋고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수술이라는 게 사실 경험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원할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창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만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수술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 작은 디테일을 어떻게 살리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래 내 머리처럼 만드는지 이런 디테일에 정말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수술 하나가 있으면 적은 못술에도 굉장히 막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골퍼들이 그렇잖아요. 한 100 정도 치는 골퍼들은 사실 골프장 즐겁게 치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들은 어때요? 한타 한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이 한 모 한 모에 목숨을 걸 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심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수술이 모발 이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한 모 한 모 집중하셔서 가지고 이제 생착률도 좀 그럼 굉장히 좀 높겠네요. 생착률을 올리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수술, 원래 내 머리 같아서 남들한테 뽐내고 싶은 헤어라인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모발 이식 수술의 철학입니다. 그럼 모발 이식은 한 번 수술 받으면 이제 평생 가나요? 후두부의 뒷머리 건강한 애들을 옮기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도 뒷머리 조금 얇아지죠.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심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오해하셨던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한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요즘 탈모가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막 인터넷 찾아서 각종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겁니다. 탈모가 몇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약물 치료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탈모약 복용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미루고 아직까지는 뭐 옆머리로 덮이니까 괜찮겠지 하다가는 너무 많이 빠진 다음에 오시면 그때는 치료 자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모발 이식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만약 제가 돈을 벌려고만 한다면 더 빠지고 나서 오세요 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모발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따로 정리해둔 모발 이식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꼭 저희 병원 안 오셔도 되니까요. 반드시 본인에게 잘 맞는 병원에서 좋은 치료 받으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도 여전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모 의사 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